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홍콩, 상하이 증시 상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과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공고문을 통해 엔트그룹의 상장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엔트그룹은 오는 5일 상장 예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장 연기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중국인민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등 당국과 면담 후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기 후 일정 역시 알려지지 않았죠.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지적과 보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윈 회장의 강경한 발언이 중국 고위층의 심기를 거슬렸다는 관측이죠. 일종의 특정 기업 군기 잡기인 셈입니다. 일정대로 엔트그룹이 홍콩 상하이 증시에 상장됐다면 중국 증시사상 최대 기업 공개 사례가 될 예정이었죠. 상장 규모는 약 39조 원으로 2019년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상장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벤츠 브랜드로 유명한 독일 자동차 기업 다임러가 스웨덴 볼보와 함께 상용차용 수소연료 전지 트럭과 발전비 설비 개발에 나섭니다. 외신에 따르면 다임러와 볼보는 상용차 시장에서 배터리보다 수소연료 전지 기반 트럭의 상품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제품 개발에 협력키로 했는데요. 공동 제품 개발은 물론 합작회사 설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는 벤츠 수소연료 전지 트럭 컨셉 모델을 바탕으로 300kW급 전기 트럭 기술 개발과 제품 다양화, 판매 및 유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선보인 수소연료전지 트럭인 엑시언트 퓨얼셀은 190kW급입니다. 합작회사 설립은 2021년 상반기 완료, 첫 상용 수소연료 전지 트럭은 2023년경 시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용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 기반 상용 발전기 시장도 함께 노립니다. 마틴 다움 다임러 트럭 회장은 양사의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 전지 트럭 시장 개척은 물론 탄소 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자사 번역 앱 파파고에 사진 속 글자를 바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거리 표지판이나 식당 메뉴판을 파파고 앱으로 촬영한 후 바로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표지판의 방향, 음식 사진과 함께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총 6개의 언어를 지원하죠. 기존 이미지 번역은 단순히 문자를 검출 번역해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파고는 인식된 문자의 디자인과 문장 구조를 분석해 번역에 적합한 문장을 찾는 인공지능 기술로 번역 품질을 한 단계 높였다고 네이버 측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추석 영향으로 지난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5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9월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4조 7,208억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컸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3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음식료품이 77% 가까이 증가했고 배달 등 음식 서비스는 2배 가까운 91% 늘었습니다. 생활용품은 58%, 가전, 전자, 통신기기는 40% 증가했습니다. 다만 외부 활동이 줄면서 여행, 교통, 문화, 레저 서비스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 직접 판매와 해외 직접 구매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6,1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가량 늘었습니다. 통상 직구로 불리는 해외 직접 구매액은 9,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이상 늘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액 증가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와 2분기 떨어진 뒤 이번에 반등했습니다. 해외 직구 상품별로는 의류와 패션 상품이 15%, 음식료품이 21%로 늘었고 가전, 전자, 통신기기는 마이너스 40%로 감소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논의가 흐지부지해지는 양상입니다. 오픈뱅킹이란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고객 계좌 정보를 다른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에 개방하게 하는 정책이죠. 앱 한 개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시중은행의 대면 창구로 옮겨온 게 오프라인 오픈뱅킹입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올 초만 해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게 은행권의 전언이죠. 한 시중은행의 임원은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지속 요구하는데도 정부는 미적지근한 반응이라며 연내 본격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는 고령층 등 고정 수요가 확실한 만큼
정부가 서비스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사례로 금융당국이 신중론을 취하려는 것 같다면서 온라인상의 오픈뱅킹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만큼 금융위가 대면 채널 도입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이 2,4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황이죠.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판매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대출 규제 등이 민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3분기 누적 85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406억 원입니다. 연체율은 0.23%, 바젤 협약 기준 BIS 자본 비율은 13.45%를 기록했습니다. 수수료 수익 확대로 비이자 부문이 흑자 전환했다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죠. 비이자 부문은 전국 모든 ATM 수수료 무료,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 계좌 개설 신청과 신용카드 모집 대행,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기 기준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기준 순이자 이익은 1,079억 원으로 대출 자산 증가로 인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순이자 이익은 2,9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9% 증가했습니다. 9월 말 기준 대출 상품의 잔액은 18조 7,300억 원이며 3분기 중 대출 증가액은 1조 3,900억 원입니다. 3분기 중 대출 증가액은 1조 3,900억 원이었습니다. 총 자산은 25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8조 1,288억 원, 영업이익 1조 2,99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3분기 대비 각각 18.9%, 175% 증가한 수치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집콕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도 3분기에도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규제로 인한 긴급 주문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모바일용 수요는 늘었으나 서버용 D램과 저장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분기보다는 실적이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모바일 시장의 계절적 수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롬북 등 PC용 제품 판매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